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 PB 전문가와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은 크게 올랐지만 다우존스는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폭등에 힘입어서 반도체 위주 그리고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왔던 하루였고요. S&P 500은 0.88%, 나스닥은 1.7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0.11%로 약보합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뉴욕 증시도 0.31%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지수별로 온도차가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24%, 브로드컴 7%, 마이크로소프트 3%, 오라클 6%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나 AI 관련주 또는 테마가 있는 종목은 강세고요. 나머지 종목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개 종목 중에 한 900개의 개별 종목이 약세인 상황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지수를 리드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요. 헤지펀드들 또한 전체 시장에는 숏 비중을 늘렸는데 대형 기술주에 대한 어떤 현물 매수 비중은 또 연초 이후에서 계속해서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부채 한도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뒤바뀔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종목별로는 상이하지만 분할 매도를 좀 천천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계속 급등하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 엔화, 위안화 이렇게 주요국들의 환율이 하락으로 이제 완전히 모멘텀이 잡혔고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시장 쪽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상당히 서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어제 오묘한 게 말이죠. 우리 하이닉스가 먼저 한 4, 5%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간밤에 4% 중반 이렇게 뛰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되는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반면에 인텔은 어떻게 된 겁니까? 5%, 6%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일단 여기 유기적으로 모든 이제 어떤 특정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유기적으로 서로 상승세를 만들지만 서로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뭔가 우려할 만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그 종목만 하락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뭔가 개별 주식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 전체 상승을 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많고 숫자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나스닥 끌고 가는 한 90% 공헌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얘기하고 있고 AI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게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상승의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있었다면 다우지수가 현재보다 훨씬 더 상승한 위치에 있었을 거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현재 S&P 상위 10종목이 나머지 490개 종목을 다 리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P 상위 10종목이 전체 S&P 500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요만큼인데 얘네가 지수를 거의 다 리드한다는 거죠. 종목 간 쏠림이 좀 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 이게 닷컴버블 고점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심리가 뜨거우니까 시장이 잘 갈 수 있는데 이런 부채 한도나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는 이슈가 하락을 유발하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큰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매매를 원하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형 기술주나 AI 이렇게 좀 테마가 살아있는 쪽으로만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부담이 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자 부채 한도 협상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금값은 좀 빠지고 그 국채 수익률 올라가니까 지방은행들도 좀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의 경우에 어제 270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이제 잔고가 490억 달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 일요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주말 동안 전부 소진이 돼서 이 미국이 실질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해외 찌라시에 의하면은 이제 이번 주 내로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무 불이행 우려감이 커지면서 채권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채권이라는 건 이제 약간 이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뭔가 미국이 디폴트 되면 못 받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제 채권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이 파산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패드워치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엊그제만 해도 30%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51.7%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대로라고 하면은 6월 중순에 또다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다시 예금 인출도 더 많이 될 거고 은행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압박도 더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장에는 좋을 수가 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고, 그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011년 당시에도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그 전후로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비슷하게 3대 신용평가사인 한 곳이 이제 피치가 요번 계기로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신용등급 강등이 굉장히 쇼크적인 이슈였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시세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국채 시장의 어떤 흐름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급등 이런 현상들 때문에 금 시세가 급등했었던 게 좀 어느 정도 조정으로 식어가는 느낌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전 세계에서 지금 달러에 돈이 다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약세인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의 부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은 지금 달러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로 돈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 지금 신호를 보이는 거하고 주식 시장에서 신호를 보이는 거하고 서로 다르게 지금 신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조금 단기적으로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베스트바이 실적 발표를 했네요. 뭐 그냥 시장 수준 나온 거죠? 네, 뭐 이제 베스트바이는 북미 기반 전자제품 판매점, 체인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하이마트 같은 곳이죠.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면서 조금 높게 나왔고요. 오히려 실적이 지금 경제 침체다 뭐다 하는데 지금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게 제시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세였고 현재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라도 상승할 명분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실적 발표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세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아직 하락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완전히 바뀐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바이까지 이제 알아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서 펀드 매니저들 서비스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경제 전망을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착륙으로 보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65%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경제 침체가 안 오거나 연착륙, 그러니까 약하게 경제 침체에 오고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도 이런 관점에 맞춰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 경착륙이 발생하거나 경제에 과한 타격이 가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패닉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은 연착륙을 기준으로 매겨진 가격이니까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인데다가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물가가 높고 대출 태도가 타이트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 세 개가 맞물리면 무조건 경착륙이 발생하는데 현재가 딱 똑같이 들어맞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태도도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출 태도는 1990년대, 2008년, 2000년, 그다음에 코로나 쇼크 이때 이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발생을 하려면 물가가 안 높았거나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악화되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둘 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착륙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크로 데이터에서만 보면은 사실은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주식 시장을 보면은 뭐 나스닥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빅테크 위주로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조금 변경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인 시장 좀 볼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보합세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0.42%, 이더리움 0.43% 상승했고요. 에이다는 1.66% 하락, 그리고 폴리곤은 1.8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미동이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좀 고무적인 이슈인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결제가 이루어진 총 규모가 108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이제 온체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13경 원 정도 되는 규모겠죠. 근데 아직 전 세계 자산 시장의 0.1% 정도 규모 수준에 불과한 암호화폐 시장이긴 하지만 역사도 13년은 굉장히 짧죠. 하지만 근데 거래대금 규모를 지금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시스템 특성상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보안도 강화되고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트코인도 일종의 네트워크다 보니까 메칼프의 법칙,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총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법칙에 대입해 봤을 때 사용자가 산술급수적으로 늘더라도 네트워크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자체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부채 한도 이슈나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랑 중장기적으로 이런 매매 전략을 잘 이제 잡아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